드디어 2018-19 NBA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프리뷰 전에 올려드린 전판시가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전격적으로 정규 편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농구의 미친 방송 마핑보이즈. 이번 시간은 정규 편성된 전판시 전지적 판타지 시점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핑보이즈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현기입니다.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던 본격 판타지 방송 전지적 판타지 시점 전판시의 첫 번째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규 방송을 기념해서 마핑보이즈 멤버분들과 함께 판타지 리그를 하는 분들을 특별히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젠 소속이 말씀해도 되겠죠? 예, 지금은요. 네, 소속이 이제 쿠키뉴스 소속으로 변경이 되신 김찬홍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시죠. 쿠키뉴스의 김찬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의 인턴 기자 김찬홍이라고 합니다. 인턴 기자. 예, 네. 인턴입니다. 이거에 많은 게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보다 젊어서요. 나이는 요즘 선배들이랑 이제 같이 제가 흡연자라서 담배를 피러 갔는데 너 몇 살이냐 그랬는데 25살입니다 이러면은 놀라세요 많이. 저도 지금 놀랐네요. 예.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는 몰랐었는데 예. 홍준이랑 이제 제가 빠른 년생이라서 예, 이제 친구인데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축하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언젠가는 꼭 좋은 소식이 뭐 그곳이든 어디든 있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서 기자님이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 말을 왜 그러세요 이 말을 할 줄 했었는데 이해가 가네요. 예. 원래 직장인 사회생활 그런 겁니다. 스포츠부로 빨리 옮기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판시의 첫 번째 정규 편성 방송을 기념해서 마핑보이즈와 판타지를 함께하는 두 분이 오늘 방송에 나오십니다. 먼저 어디서 올라오셨는지는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멀리 대전에서 올라오신 KCC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KCC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요청하셔서 오늘 방송 진행하는 중에는 KCC님으로 호칭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조금 길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판타지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아니면 어느 팀을 좋아하시는지 이 정도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구를 본 거는 97 시즌부터 이제 마이클 조단 때부터 봤는데 불스 2기 그때 예, 그렇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진짜 NBA 팀을 좋아한 건 달라스라는 팀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러다가 판타지 한 거는 한 4년 올해가 4년 차인데 이제 판타지 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팀은 없어지고 우리 이제 이 팟캐스트 제목대로 이제 판타지 시점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NBA 팬입니다. 예. 혹시 그 댈러스의 가장 최근 우승 때 그때까지도 팬심이 좀 있으셨나요? 예, 있었죠. 예. 그러면 KCC님께 노비츠키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네,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그 프리시즌 때 했었는데 애들만 없었어도 진짜 갔을 텐데 결혼만 안 했어도. 네. 신혼여행 가서도 싸웠어요. 그 신혼여행 때 필리핀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달라스가 그때 시즌 우승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했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놀러 가자고 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호텔에서 계속 그것만 보고 그때 이제 오클랜드랑 이제 그때 붙었을 때였습니다. 네. 오클라호마와 오클라호마. 예. 그때 참 사실은 저는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신혼여행 때 이렇게 실수 많이 하시면 그거 평생 가신다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모셨네요 그냥. 와이프 잘 만났죠. 지금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라 하죠. 판타지 때문에. 적당히 하라고. 네, 이제 다른 리그의 어떤 분들은 판타지를 안 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빠 이거 좀 그만해.
진짜 이건 실제 스토리입니다. 예. 이래서 판타지가 이렇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예. 아빠 이제 이거 좀 그만해. 지금도 저희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말을 6살인데 한창 많이 할 때죠. 어디 가서 지내는겁니다. 아빠는 핸드폰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가로치고 판타지만 보고. 예. 그쵸. 근데 이제 판타지를 많이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하면 뭐 주식하냐 아니면 뭐 사행 속 도박을 하냐. 주식보단 나은 거 아닙니까 판타지가? 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요. 뭐 근데 하여튼 안 좋습니다. 판타지 방송인데 네. 결론이 판타지는 안 좋습니다로 나오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가천홍 기자의 지인이기도 합니다. 네, 조명진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팟캐스트 이런 방송 출연은 뭐 처음이신가요? 방송 출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좀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이게 너무 아담하고 이런 데서 방송하면 진짜 좋은 방송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오, 네, 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 좋아하시는 NBA 팀이나 아니면은 판타지 언제부터 했다 뭐 이런 거 좀 약간 소개로 들려주시고 시작을 하죠. 예, 저는 그 크리스 폴이 클리퍼스로 오는 그 시즌부터 이제 농구를 보기 시작해서 이제 랍시티에 빠지면서 이제 클리퍼스의 팬이 되면서 이제 저는 농구를 보기 시작했고요. 판타지 같은 경우 시작한 지 이제 2년 차라서 그렇게 뭐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나름 그 기자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곳은 1등을 할 때 어떤 곳은 꼴찌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직 판타지 초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같은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성적이 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질문 아까 드린 것처럼 하나 해보면은 명진님께 랍시티란 이제는 볼 수 없어서 좀 슬프긴 한데 나름 이제 클리퍼스에 대한 저도 똑같이 판타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클리퍼스 팬심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안 뽑게 되더라고요 클리퍼스를. 근데 이제 요즘은 약간 이제 떨어진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좀 보는 재미가 생겨서 휴스턴 경기도 챙기고 디트로이트 경기도 챙기고 이제 올해는 아마 댈러스 경기도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타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저희끼리 종종 하는 말로 그 소위 말해 이제 판심과 팬심이 다르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진행되는 순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함께하는 그 판타지 리그의 드래프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혹은 리스펙트 해주는 그런 뭐 이 픽은 괜찮은 것 같다. 이 픽은 좀 별로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개막했으니까 이제 시즌 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될지 뭐 영업 비밀이라 다 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내가 이 정도는 공유할 수 있다. 그런 노하우 쪽 부분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타지를 하면서 뭐 겪었던 생각이라든가 뭐 나만의 판타지론 혹은 뭐 나에게 판타지란 이런 개인적인 감상 이야기 해보고 마무리 소감하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이런 구성과 내용 순서로 전판 시의 첫 번째 정규 방송 시작하죠. 이제 마핑보이즈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마핑보이즈, 영어로는 MOPPINGBOYZ, MOPPINGBOYZ로 검색해주세요. 유튜브엔 시즌4 방송부터 업로드해드리고 있고 차후에 이전 시즌 방송도 업로드해드릴 계획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저희 팀의 다양한 소식과 방송 업로드 공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팟빵에서도 그리고 유튜브와 인스타에서도 농구에 미친 우리는 마핑 보이즈예요. 네, 전판시 정규 방송 첫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순서는 네, 저희 마핑 보이즈 멤버들과 함께하는 드래프트 리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리그에서 오늘 함께하는 4명의 제가 픽 순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리그의 드래프트 1픽은 명진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저희 기존 마핑보이즈 멤버분들끼리까지 말씀을 드리면 서 기자님께서 2픽이었고 그
그다음에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KCC님께서 4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준민 기자님이 5번 픽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마핑보이즈의 고문을 맡고 계시는 모모님이 이제 7번 픽이었고, 이제 여기부터가 저희끼리는 소위 말해 이제 지옥 같은 전쟁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픽이 가찬홍 김찬홍 기자였고요. 9픽이 저였고요. 10픽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 가끔씩 시즌 프리뷰 때 나와주는 우리 홍지일 씨의 픽이 10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비극이 있었는데 지금 가찬홍께서 시동을 걸고 계시기 때문에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분이? 그러니까 3G LTE로 드래프트 참여가 안 된다. 그쵸. 어떻게 좀 해달라 하다가 겨우 9픽 9라운드 때 들어왔죠. 그래서 8라운드까지 홍지일 씨는 오토픽이었습니다. 마음이 짠하네요. 네, 요거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비극으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런 상황이 한번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그 스마트폰에서 크롬으로 접속을 해서 하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도 LTE로도 드래프트가 실시간으로 가능은 합니다. 이게 저도 어플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LTE로 이제 밖에서 불가피하게 드래프트를 하셔야 할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웹브라우저 어플을 사용하셔갖고 이제 컴퓨터로 하시듯이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뭐 그런 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진님이 1라운드 1픽 고심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 뽑으셨죠? 직접 본인 힘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털 달린 제임스 하든을 뽑았습니다. 이유 간단하게 들어보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번 시즌은 르브론이 좀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좀 픽을 좀 내려오고 싶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조금 내려서 르브론을 뽑겠다. 네, 그런 게 사실 목표였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상태여서 1픽으로 하든을 놓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앤서니 데이비스 아니면 하든 둘 중 하나로 가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1픽하면 하든은 뽑아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하든을 뽑았습니다. 보통 그래서 빅3가 하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뭐 타운스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은 빅3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요 빅3 나가고 우리 KCC님은 4픽으로 야니스 안테토쿤보를 뽑으셨는데 뭐 본인 이 뽑으신 약간 생각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저희 항목이 미니도 있고 그렇죠. 항목 참 얘기를 해드려야죠. 저희 항목이 저희 리그가 분 미니트 출전 시간, 네, 출전 시간 그리고 필드골 메이드, 네, 그리고 필드골 퍼센트, 그렇죠. 그리고 프리도 이게 좀 신기합니다. 프리도 어템트라고 이제 네, 시도. 자유투 시도, 네, 메이드가 아니고 그리고 프리도 퍼센트, 그리고 3PT에 3점 슛 메이드, 3.4 퍼센트,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뭐 득점 리바, 어시스트, 스틸, 블럭, 턴오버, 더블인데 또 특이한 게 트리플 더블이 있었어요. 이게 트리플 더블이 있는 게 신기한 건가요? 제가 하는 리그는 웬만하면 넣고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트리플 더블까지. 예, 저도 좀 이번 올해는 판타지를 많이 합니다. 한 조맨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하는데 트리플 더블을 안 넣는 이유가 너무 이제 몇 명에게만 이제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선택 부분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 인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쨌든 뭐 트리플 더블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시작을 하기 전에 고민했던 게 무조건 서브룩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브룩은 판타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요율이고 뭐 이렇게 특히 몇 번을 다시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항목이 우리가 흔히 야구에서 평가하는 국켓을 넘어가는 국켓인 클래식한 판타지 말고 우리께 정해서 지금 이게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네. 10개, 12개, 14개가 되면 서브룩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거의 지금 신앙급인데 거의 지금 네. 웨스트브룩에 대한. 작년에 뭐 프리도 메이드도 적었고 뭐 퍼센티지 적었고 뭐 필드골도 안 좋았다고 하지만 올해는 틀립니다. 분명히. 그런 날 고민을 했던 게 저희가 10월 7일 날 드래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뉴스가 이 무릎 때문에 초반에 좀 빠진다. 예, 빠진다 했는데 그러니까 기준을 정한 거는 오라 이전에는 무조건 쿤보, 오라 이후에는 서브룩. 5픽. 예, 오라란다. 5픽 전에는 쿤보, 5픽 후에는 웨스트브룩. 했는데 제가 4픽 올려가지고 운 좋게 쿤보를 뽑았죠. 그럼 뭐 안테토쿤보를 전에도 혹시 써보신 적 있나요? 판타지에서? 예, 써봤죠. 예. 뭐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과 뭐 비교를 해보자면 쿤보의 가장 큰 장점이 뭐 다 아시겠지만 다 해준다 여기도. 블럭을 해줍니다.
아 블락을 해준다. 예. 작년에 블럭 스틸이 1.4, 블럭이 1.5였는데 제가 이제 여기 명진님하고 한 리그에서 마지막에 제가 그 리그에서 우승을 했는데 제가 드로잔이랑 그리핀을 주고 그리고 제가 그걸 주고 제가 받은 게 쿤보랑 어떤 그냥 허접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냥 플러스 알파. 다들 이제 제가 손해라고 했는데 이제 쿤보가 그 결승전에 그 프로 결승전에서 블럭을 해줘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블럭은 틀린데 쿤보는 블럭을 합니다. 네. 쿤보는 블럭을 합니다. 그 당사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트레이드. 그 트레이드가 저랑 한 건 그 전이고 사실 제가 드린 드로잔이거든요. 아 그게 그거 이제 제가 드린 드로잔이 쿤보로 바뀌어가지고 우승을 하셨다니까 뭐 뿌듯은 하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4픽의 쿤보가 되었고요. 5픽이 이제 뭐 홍지일 씨께서는 뭐 사실상 덴버 플레잉 감독이라고 하시는 요키치였습니다. 아 그리고 네, 우리 가차농이 여기서 멘붕이 오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 한 말씀 하시죠. 제 이번 판타지 리그의 핵심은 요키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내 목표는 1라 8픽 요키치였다.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깜빡했어요. 트더가 있다는 거를 깜빡을 했어요, 제가. 그냥 이제 보통 리그랑 이제 좀 비슷한 리그긴 한데 트더가 없을 줄 알고 저는 그래 요키치 내 차례 때 온다. 그럼 난 요키치 뽑는다. 그럼 난 1등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5픽에서 요키치가 나갈 거라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되게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양 기자님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웃긴 건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키치 나가는 순간 이게 웬일이야 네.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를 쳤죠. 그러면서 뽑은 게 제가 커리 1라 8픽 커리인데 커리를 왜 뽑았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뒤에 있던 이제 진행자님께서 아싸 하면서 이제 웨스트브룩을 가져가셨죠. 그쵸. 전 당연히 웨스트브룩이 나갈 줄 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잠깐 했어요. 커리랑 서브룩을 두고. 근데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쓸 수 없다는 점, 그래도 비율적으로는 커리가 좀 더 낫다는 점, 이런 걸 두 개를 좀 가져가려고 했었고, 좀 그래도 안전빵을 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질게임이지만 안전빵을 택한다. 일단 개막한 날만 보면 성공적이죠. 왜냐면 커리는 32, 8, 9를 했고요. 웨스트브룩은 빵빵빵을 했거든요. 그쵸. 이걸 노린 대성공이죠. 겁니다. 네. 하지만 맨 뒤에 봅시다. 누가 이길지. 저는 얘기했지만은 1라 5픽 요키치 나간 순간부터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전 질게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미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8픽에 커리가 나갔고요.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6픽에 듀란트였고 7픽에 르브론, 8픽에 커리, 9픽에 제가 웨스트브룩,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판타지 리그 드래프트의 비극인데 오토픽이 되었기 때문에 릴라드가 10픽으로 나갔습니다. 뭐 릴라드 10픽은 인정할 만해요. 뭐 득점에서만큼은 거의 최고점이니까. 그리고 참고로 홍지일 씨께서는 원래 포틀랜드 팬이시기 때문에 예, 그쵸. 그런 점에서 나쁘진 않았어요. 그쵸. 하지만 문제는 또 이 다음인데 그래서 11픽으로 올라디포가 나갑니다. 그 올라디포 제가 샀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드래프트만 정리를 예, 할게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만약에 홍지일 씨가 온라인이었으면 제가 9픽에서 웨스트브룩이 아니라 드러먼드를 뽑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더블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홍지일 씨가 온라인이 아닌 이 순간 오토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은 확신이 아니라 이건 팩트죠. 12픽에 드러먼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라운드 9픽으로 웨스트브룩을 뽑고 2라운드 12픽으로 여기서 드러먼드를 뽑았는데 혹시 뭐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12픽 드러먼드.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제발. 저는 솔직히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드러먼드 어딜 가도 다 2라운드 초반 아니면 1라운드에서도 뽑는 사람이 요즘은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홍지일 씨 온라인이었으면 저 9픽에 뽑았어요. 드러먼드. 진짜로. 판타지의 왕이 두 분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비율은 깎아먹지만 모든 걸 해결해주는 웨스트브룩. 두 번째는 비율도 그러니까 스탯은 조금 그에 비해서 덜할진 몰라도 비율까지 먹어주는 드러먼드. 그래서 제가 드러먼드를 뽑았습니다. 제 계획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3픽으로 누구를 뽑으셨나요? 네, 폴 조지를 뽑았죠. 설명해 주시죠. 뭐 아까 말했듯이 좀 그 다음 픽이 엠비드예요. 고문님께서 뽑은 엠비드.
그러니까 빅맨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나갔는데 좀 더 원래 다른 분들이 다들 좀 초반에 빅맨을 뽑다 보니까 빅맨 매물을 좀 나중에 구하더라도 좀 더 구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메리트 있는 선수들을 먼저 다 뽑아놓기를 좀 생각을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좋은 선수를 뽑자. 네, 그쵸. 트레이드로 생각을 해서. 네, 그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전략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나쁘지 않죠. 네, 그쵸. 그래가지고 폴 조지를 뽑았는데 이건 또 서부룩 결정의 여파도 있을 거고 초반엔 어쨌든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이 언제까지 결정할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시점에서 좀 더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당연히 폴 조지니까. 매우 당연히. 그쵸. 요 픽 혹시 중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되는데 뭐 혹시 KCC님께서는 요 폴 조지 픽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폴 조지. 예, 폴 조지 잘하죠. 근데 뭔가 굉장히 근데 개인적으로 쎄한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폴 조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아니, 판타지에서 아니면 NBA 선수로서. 그러니까 뭐 제가 판타지 시점에서 제 선수를 다 99%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즐거움이 이제 집에서 하이라이트 보는 거 있거든요. 특히 1, 2라운드 애들을 많이 보는데 폴 조지는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뭐 이게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폴 조지 하는 플레이를 보면 폴 조지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친구가 이제 인디애나 시절에서도 정말 프로스펙트가 뛰어났었어요. 그때도 마이애미랑 결승전 할 때도. 그럼 이 친구는 진짜 르브론을 위협하려다. 그러면 숫자가 27, 한 66을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그 빅3 그 멜로가 있을 때 볼 때 그 스탯이랑 인디애나에서 원탑일 때 스탯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는 폴 조지는 원탑일 때나 그냥 3옵션이나 2옵션이나 언제나 그 숫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본인이 하는 만큼만 네, 하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4년 전에 처음 했을 때도 2라운드 초반이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다음 이듬해는 1라운드 후반까지 했는데 뽑고서 후회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 폴 조지가. 그래서 지금 2라운드 13픽이면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1, 2라운드는 진짜 안전해야 됩니다.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절대로. 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약간 폴 조지 스탯을 봤는데 뭐 최근 그 엄청난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경기를 못 나왔던 14-15 시즌 이후에 보면은 뭐 이제 득점이 23.1, 23.7, 21.9, 25점을 못 넘네요. 예, 못 넘어요. 25점을 그리고 커리어에서 넘은 적도 없네요. 예, 못 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인디애나 원탑스 때 원볼 플레이어인데 어시가 안 늘어요. 물론 여기서도 물론 서브럭이라는 어시 괴물이 있기 때문에 늘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폴 조지를 그렇게 선호한 편은 없습니다. 한 번도 뽑은 적도 없고요, 사실은요. 뭐 어떻게 보면은 득점 특화인데 그렇다고 그 득점이 뭐 리그에서 탑으로 물론 득점을 아주 잘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저번 방송 때 나왔는데 이게 의외로 20점이라는 평균 득점 20점이라는 벽과 25점이라는 벽 이게 의외로 이게 엄청나죠. 벽이 있습니다. 이게 예, 25점 넘는 선수, 20점 넘는 선수 이거 분명히 클래스 차 있거든요. 클래스 있죠. 예. 그래서 폴 조지는 애매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또 더블 잘 못합니다. 더블은 거의 못. 예. 여기까지만 할겠습니다. 다음 가죠. 그렇게 해서 고문님이 엔비드 뽑으셨고요. 14픽, 15픽에 벤 시몬스, 16픽에 우리 양 기자님이 16픽에 케빈 러브를 뽑았습니다. 뭐 본인은 안 계시지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빅맨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미 예상을 하고는 있긴 있었는데 16픽에서 러브 나가는 순간부터 빅맨들 모조리 다 나간다. 그럼 나는 그냥 골밑을 포기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저는 확정을 지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나는 내가 택하는 대로 그냥 골밑은 주더라도 웬만한 가드 포워드 다 데려오겠다 이렇게 했어요. 애초에 여기서 이제 컨셉 바꾸는 걸 거의 결정을 하셨군요. 네네, 그쵸. 뭐 다른 분들 혹시 16픽 케빈 러브 요거 짧게 한번 코멘트 들어보죠. 저는 이번 시즌 러브가 진짜 이거는 스틸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스틸픽이라고요? 예, 저는 케빈 러브가 항상 부상을 달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선수이긴 한데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를 보면 그 옛날 그 미네소타에서 소년가장 있었을 때 그 느낌이 살짝 나는 게 이 친구가 그렇게 리바운드를 엄청 잘 따는 선수도 아니고 몸싸움 막 그렇게 뛰어나서 막 싸우는 선수가 아닌데도 그 당시에도 기본 한 20은 당연히 찍어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요번에 저 트리스탄 탐슨이 있어도 사실 러브가 지금 르브론이 있었을 때는 거의 바깥쪽에서 3점만 던진 선수였어도 이번 시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에이스의 모습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빅맨이 보통 이렇게 더블 하고 또 득점을 많이 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저는 그 스윙맨들보다 오히려 빅맨이 판타지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다른 뭐 폴 조지나 커리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폴 조지보다는 스틸픽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 미네소타 마지막 시즌 때 26.1득점에 12.5 리바운드 했거든요. 뭐 판타지 그 이제 예상하는 그 이제 분들 중에서는 이 정도 스탯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5 넘고 한 11, 12 리바운드 정도. 네, 평균 스탯 이 정도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번 시즌에. 25까지는 무리.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한 23이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픽이 이제 다시 돌아온 KCC님의 17픽인데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셔. 누구 뽑으셨나요? 예, 존을 뽑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죠. 이건 제 판타지 철학 중 하나인데, 예, 이 우리 항목 중에 더블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조맨님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1, 2라운드 선수가 더블 못한다는 거는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기준합니다. 네, 죄악이라 생각하는데. 네, 이상 방금 잠깐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것은 커리와 폴 조지를 뽑으신 어떤 분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죄악이란 소리까지 넣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보통 이제 이 판타지 시작하기 전에 뭐 야후나 ESPN이나 보면 이제 막 드래프트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이. 나오죠. 뭐 실제로 존월 같은 거에 막 40위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그룹도 뭐 20위권 나오기도 하는데, 그 전문가 그 야후에서 제공하는 그 전문가 랭킹의 존월이 실제로 40몇 등인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제 이거 판타지 철학 중 하나인데, 가드가 어시스트로 더블 한다는 건 저는 1라운드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존월은 원래 네. 1라운드에서 나가던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 폴도 사실은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 뭐 2년 전 클리퍼스 시즌에도 간간히 이제 더블도 거의 그쵸. 했죠. 예, 많이 했죠. 많이 더블 했죠. 30개 이상을 했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더블 때문에 존을 뽑았죠. 뭐 뻔하죠. 지금 보면 뭐 살도 많이 찌고 뭐 3점슛 여전히 안 들어가고 뭐 이런데, 그래도 더블은 할 수 있을 거라 믿음에, 그래서 저는 어시스트를 하는 존으로 뽑았죠. 사실 어시로 더블 하는 건 존할 만한 선수가 없죠. 포인트 가드 중에 서브로 있습니다. 더블 아 그렇네요. 네. 크리스 폴도 있긴 있어요. 걔는 안 됩니다. 아 이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걔는 안 하여튼, 됩니다. 아니 하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그리고 그렇긴 해요. 네, 안 그리고 됩니다. 안 됩니다. 원래 포인트 가드로 제가 보기엔 올 시즌 더블 제일 많이 할 거 사실 그건 벤 시몬스거든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예, 벤 시몬스. 예. 하지만 어시로 더블 할 선수는 진짜 드물거든요. 그렇죠, 드물죠. 그런 점에서 존월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18픽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카와이 레너드가 나갔고요. 19픽에 우리 서 기자님 차례였는데 캔바 워커 뽑으셨고요. 자, 충격의 명진님 픽이 나옵니다. 나오셔야겠네요. 자, 20픽과 21픽 연속이 있었습니다. 누구 뽑으셨나요? 전 20픽으로 디안드레 조던을 뽑았고요. 21픽으로 루디 고베어를 뽑았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 더블이라는 거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시로 더블하는 거는 정말 힘든데 리바운드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어시보다 확실히 쉽죠. 네, 확실히 쉽고 이 선수들은 또 이게 또 계속 KCC님과 연결이 되는 게 블락을 찍어줍니다. 그렇죠. 쿤보만큼 블락을 찍어줍니다. 그게 진짜 큰 장점이고 또 조던 같은 경우는 철강왕이죠. 그리고 이번에 프리시즌만 봐도 많이 스탯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가드 메타 좋아하시는 우리 칼라일 감독님 팀에 갔어요. 디조던 뽑으세요, 여러분. 잘할 겁니다. 얻어 먹여주죠 이제. 진짜 그냥 아예 숟가락을 식도 앞까지 들이밀 거예요 아마. 그럴 선수가 한둘이 더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뭐 고베어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부상만 아니면. 이게 크죠. 예, 저 70경기만 나와주면 제가 고베어를 향해서 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경기 나오면은 절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고베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빅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22픽에 우리 서 기자님은 알드리지 뽑으셨고요. 알드리지가 22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리그는 미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23픽에 도노반 미첼이 나갔습니다. 사실 도노반 미첼이 12라운드에서 나간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보통 2라에서 잘 나가요 요즘. 네, 근데 여기 리그는 이상한 리그이기 때문에 네, 빅맨만 무지하게 나가는 리그라서. 자, 그리고
문제의 그 픽이 나오네요. 24픽에 KCC님께서 누구를 뽑으셨죠? 예, 그리핀을 뽑았습니다. 블레이크 그리핀이 24픽으로 나갑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자면 제가 그리핀을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 했던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하셨지만 그리핀은 파워포드나 센터가 아닙니다. 가드입니다. 가드. 지금 하는 플레이는 그렇죠. 예. 뭐 작년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이 친구가 블럭이 1.1을 넘어본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당한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단톡방에 드래프트 시작하기 전에 단톡방에 여긴 빅멤버 저쪽고 하고 더블 해야 되고 막 자꾸 겁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무조건 3라운드에 이제 정했던 게 저는 뒤에 나오는 이제 26픽에 데빈 부커를 무조건 뽑는다 생각했는데 딱 왔는데 부커를 누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에이씨 하고 그냥 하시지. 예, 그냥 블랙 그리핀을 눌렀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희 톡방에서 장탄식이 모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때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근데 그리핀이 문제가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판타지로만 놓고 보면은 더블 간간히 잘 해주고 뭐 득점이 뭐 30득을 넘기진 않으나 리바운드에서 경쟁력 있고 블록도 가끔 해주고 그런 선수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높은 픽이었다는 거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예전에 그리핀 포스가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핀은 막 날라다니나 뭐 자동차 위 넘어가지고 덩크를 찍고 인어페이스 역대급을 찍어주는 선수였는데 이제는 아니니까. 제가 좀 그리핀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그리핀이 준 르브론이었어요. 왜냐면 어시스트가 너무 좋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외곽에 나오면서 계속 그러는데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판타지 하면서 스킬 중 하나인데 그 작년에 디트로이트 가면서 그 스탯을 쫙 봤어요. 근데 아야 다를까 리바운드가 너무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트로이트 이적한 이후에 스탯을 보니까 19.6에 리바운드가 5 그리고 어시가 6.9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시만 는 거예요. 역시 드러먼드 효과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더블은 기대하지 못하지 않나. 그냥 좋은 어시 잘하는 슈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드러먼드도 3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뭐 KC 감독이 자꾸 선수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러다 드러먼드가 나중에 이 역대 최악의 픽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드러먼드 뽑은 사람으로서 KC 감독님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5픽의 카일 어빙. 우리 양 기자님은 보스턴 팬이시기 때문에 어빙 뽑으셨고요. 아까 우리 KCC님이 뽑고 싶었던 데빈 부커 26픽에 나왔고요. 장탄식 나옵니다. 그리고 27픽에 우리 이제 모모님 고모님께서 카펠라 27픽입니다, 여러분. 말도 카펠라 말도 안 되죠. 빅맨 전쟁입니다. 그리고 28픽에 브래들리 빌 설명해 주시죠, 가찬홍. 사실은 이제 부커랑 카펠라를 저희가 앞에서 놓고 있었어요. 부커나 카펠라 둘 중에 떨어지면 그거 잡는다. 근데 둘 다 나갔죠? 네, 그러는 순간 슈팅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구가 있냐? 빌밖에 없네. 아싸 빌 이러면서 택했습니다. 명진님 뭐 코멘트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는 브래들리 빌을 지난 시즌 마핑보이즈 하기 전에 가차농과 같이 했던 리그에서 가차농한테서 데려왔습니다. 브래들리 빌을. 제가 그때 겁나게 후회했죠. 제가 진짜로 다칠 줄 알고 팔았다? 아니면은 다칠 줄 알고 팔았다 플러스에 이제 조널이 이제 또 나가기 직전의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리그가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 제가 아마 조널이 그때 형이 가지고 계셨는지 명진이 형이 조널을 아마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럼 브래들리 빌이랑 해가지고 워싱턴 세트 만드세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얻어오는 카드도 그때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거 나한테 좋은 기회다 이랬는데 역풍을 맞았죠. 평균 20점을 찍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20점에 5리바 5어시. 그쵸. 예. 심지어 이제 엘리트 가드죠, 엘리트 가드. 월까지 나가니까 애가 더 기가 살아가지고 미친 듯이 이제 공격도 하고 아프지도 않네요 심지어. 효율도 좋습니다. 네. 예. 저희가 3점 퍼센트지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 이제 다른 리그에서 같이 했었던 건데 이제 명진님이랑 이러면서 이제 빌도 이제 좋은 선수구나 판타지에서 이걸 한번 깨닫고 그러면서 빌을 뽑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저도 원래 빅맨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 29피까지 크리스 폴이 안 나갔었습니다. 제가 거예요. 이거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크리스 폴을 뽑았습니다. 그쵸. 29픽이었습니다. 사실은 크리스 폴만 보면 29픽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혹시 다른 분들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크리스폴 진짜 싫어합니다. 이유 들어보죠. 뭐 개인 취향일 수 있지만 들어보죠. 예, 개인 취향인데 그냥 크리스폴 플레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뭐 이게 다치고 안 다치고는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일 모르는데 이 친구가 진짜 이 효율을 그러니까 판타지 하는 사람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이렇게 누적을 중요시하는 사람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효율을 중요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효율까지 보는 거죠. 예. 뭐. 근데 효율을 놓고 보면 가드 중에서 넘버원은 무조건 크리스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마핑 리그에는 ANT라고 어시스트 앤 턴오버 비율이 없는 그 항목이 없는데 네. 이제 제가 하는 다른 리그에는 그 항목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찍습니다. 괴물입니다. 사기죠, 사기. 예, 사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휴스턴 가고 나서 3점이 엄청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3.%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 팀은 3점 던지는 팀이거든요. 네. 득점은 뭐 그대로인데 근데 어시가 줄은 대신 이제 3점을 넣은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정도 그쵸. 이 픽은 스틸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3점 안 써도 되니까 어시스트하고 더블 했으면 좋겠는데 네. KCC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뭐. 예, 이 29픽의 크리스폴이란 거는 스틸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자죠 해자. 그냥 네. 빅맨 전쟁이 낳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또 슬퍼지는데 우리 오토픽 홍질 30픽으로 네 오토픽이 주로 헐러데이를 여기서 갖다 줍니다. 참고로 이분 앞에 릴라드 올라디포 있어요. 근데 주로 헐리데이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제가 여기서 재앙이 또 하나 나오는데 더 있습니다. 이분 또 있어요. 31픽은 지미 버틀러입니다. 솔직히 버틀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톡방에다가 제가 딱 하는 철학이 판타지 드래프트 철학이 딱 하나 있다. 나는 죽어도 할러데이랑 이제 콜리는 안 뽑는다 주의거든요. 저는 50픽 안에 50픽도 아니에요. 한 70픽도 안 먹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두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유리 성질이 거의 NBA 탑급이니까 그냥 안 써요. 저는 안 받고 콜리 이런 애들 진짜. 근데 마음이 아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선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토픽이기 때문에 팀 밸런스고 뭐고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줍줍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32픽은 저였고요. 저는 드와이트 하워드를 뽑았는데 이게 중간에 하워드의 몸 상태가 뉴스가 뜨면서 이후에 다른 드래프트에서는 이 순위에 절대 안 나갔었습니다만 네. 저는 크리스 폴로 흥한 거 요거로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3픽에 가차농께서 누굴 뽑으셨죠? 디그린을 뽑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트더가 있잖아요. 투더를 합니까? 하긴 하죠. 많이 합니까? 많이는 안 하죠. 제가 보기엔 득점 때문에 이번에 트더를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보니까 괴랄한 오늘 스탯 하나 찍어주셨던데 2득점 10몇 리번 13리반가 그랬어. 8어시인가 그랬죠. 네. 심지어 더블도 못했어요. 뭐 근데 이제 제 팀을 보면은 앞서 보면은 커리 그 다음에 폴 조지 그런 다음에 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특출 난 게 아니라 고르더라도 여러 개 이런 느낌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최상 아니어도 상으로 여러 개 이제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육각형 느낌 이런 선수들을 좀 제가 선호하는데 좀 그런 느낌의 연장선으로 뽑은 거죠. 칸터라도 뽑으시지. 칸터요. 하긴 근데 생각해보면 칸터를 솔직히 여기에서 뽑고 싶진 않았어요. 칸터 33픽 이것도 미친짓이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칸터 33픽이야?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디그린 대신 뽑았으면 그쵸. 이것도 참 아무리 빅맨 전쟁이지만은 그 픽의 합리성이나 이런 걸 택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 픽 때 저는 미들턴을 뽑고 싶었었거든요. 미들턴을 되게 뽑고 싶었었는데 말 되죠 미들턴이. 네. 근데 리바운드가 너무 안 되니까 일단 리바운드라도 사수하기 위해서 좀 고른 스탯을 뽑아줄 수 있는 선수 딱 해가지고 디그린을 뽑았죠. 평소에는 디그린 잘 안 뽑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비정상적이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꼬인 것 같고요. 34에 고모님이 CJ 맥칼럼 뽑았고요. 35픽으로 아로 볼 주니어. 와 여러분 오토포토 주니어가 35픽입니다. 35픽 여기까지 하고요. 36픽에
양 기자님이 더마 드로잔을 뽑으셨습니다. 양 기자님 참고로 보스턴이랑 세나 참 좋게 보시기 때문에 저 뽑으신 게 시스템을 아닌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KCC님께서 37픽으로 에런 고든을 뽑으셨네요. 두 번째 실수입니다. 멘탈 찢. 그러니까 그리핀 뽑고 멘탈 나가고 나서 근데 에런 고든이 그 정도인가요?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이 선수 판타지 할 때 가끔씩 말도 안 되게 득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리바를 되게 잘 잡아줍니다. 바깥쪽에서 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차피 원래 3점이 좀 약한 선수기도 하지만 판타지에서 이 정도에서 에런 고든 뽑은 거는 되게 저는 잘 뽑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에릭 고든이 아니라 에런 고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 하다 보면 이게 사람 관상까지 보게 됩니다. 보면 그리핀하고 에런 고든 보면 흐름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예, 다치는 시기도 비슷하고요. 다치는 부위도 비슷하고 하는 플레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애간장을 타는 게 이게 스탯을 보다 보면 항상 7리바, 6리바. 이거 리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더블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 가찬웅 기자님 얘기했지만 칸터르나 뭐 더블 칸터나 뭐 화살을 2라운드에 뽑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은 뽑았어야 돼요 2라운드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이제 에런 고든을 뽑은 거죠. 안타깝죠. 뭐 하지만 좋을 수 있어요. 뭐 그리핀도 에런 고든도 픽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본인의 컨셉에는 안 맞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고요. 이 다음 38픽이 미들턴이었습니다. 39픽은 클레이 탐슨이었고요. 자, 명진님의 연속픽 시간이 돌아왔는데 본인이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40픽에 저말 머레이를 뽑았고 제 41픽으로 마크 가솔을 데려갔는데 사실 저는 요 자말 머레이가 이번 시즌 확실하게 스텝업을 할 거라는 거는 약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20점은 충분히 저는 지난 시즌 후반에 그 머레이를 보면서 얘는 진짜 이제 7픽의 냄새가 난다. 잘할 수 있겠다 느낌을 받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이 40픽 40픽인가요? 예, 요 40픽에서 하워드를 뽑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워드를 뽑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 빅맨. 근데 하워드가 앞에 나가버리면서 그래 머레이를 뽑고 그 다음을 누구 뽑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크 가솔 놓치기가 좀 싫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어떤 점을 좋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약간 스무스한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잘하죠. 근데 약간 딱딱하게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라 좀 이 약간 좀 얌체 같은 물 흐르듯이 막.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토바이어스 에리스랑 둘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마크 가솔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2픽이 토바이어스 에리스였고요. 43픽이 카일 라우리, 44픽이 KCC님이 NS 칸터를 뽑으셨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뉴욕이라는 팀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뉴욕에서 죄송합니다, 가찬웅 기자님. 왜 갑자기 제 눈치를 보시죠?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기피해야 할 팀이 있고 그 판타지 시점에서 기피해야 할 팀이 있고 또 주목해야 할 팀이 있는데 뉴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공을 이제 많이 온볼 플레이가 누군지 누가 주 공격수인지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티마주하고 칸터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이 로스터를 보게 되는데 뉴욕에는 지금 미첼 로빈슨이나 코넷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뭐 코넷은 거의 뭐 없는 선수고요. 이제 그쵸. 미첼 로빈슨은 이번에 올해온 신인인데 프리시즌 때 영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칸터가 24분을 뛰고 더블을 하는 작년에 이제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센터 기준으로 보면 센터가 이제 엘리트 센터가 저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그 팀에서 30분 이상을 뛰게 해주는 그 선수가 저는 엘리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이제 스몰볼이다 보니까 화이트 사이드도 물론 그게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잘하는 선수였지만 25분을 못 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엘리트 선수 뭐 드러먼드나 그리고 디조던 이런 선수는 30분 이상을 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비와 공격을 다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칸터가 딱 받종 선수예요. 공격밖에 못해요, 이 선수는요. 진짜 실제로 수비가 진짜 엉망입니다. 근데 이 지금 뉴욕이라는 환경이 칸터가 30분 이상을 뛸 수밖에 없어요. 네. 40분 뛰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에요. 이 팀은. 정말 이게 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포워드도 없어요. 파워포워드도 없어요, 이 팀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 유념하셔야 되지만
칸터가 44픽에 나간다 그래서 뭐 선수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NBA 선수 중에 44등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판타지에서의 그런 기준은 이게 참 평가가 개인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의 판타지에서는 수비 지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쵸. 네. 거의 다 공격 지표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칸터랑 아담스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이제 좀 고만고만한 센터 더블은 잡아주는데 좀 더 뭐가 특출나냐 이거를 두고 득점이면 칸터 좀 더 수비적인 걸 추구한다 그러면 이제 아담스 쪽으로 좀 많이 가는데 저는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칸터는 이번 시즌 팀 내에서 핵심이니까 핵심이 아니죠. 닉스 그 자체 아닙니까? 낙스 껴줘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부연성을 하자면 이제 아담스하고 이제 칸터 여기서 비슷하게 나가는 게 이 두 선수가 비교가 되는데 아담스는 더블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스탯을 보면요. 그쵸. 구리바 팔리바. 예, 구리바 팔리바. 거기에는 이제 서브록이라는 이제 위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있는데 이 칸터 근데 이제 저희 리그에는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는 항목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오펜스 리바운드 항목이 있었다. 전 두 번도 고민 안 하고 3라운드에 아담스를 무조건 뽑습니다. 아담스가 또 참 공격 리바 많이 해주죠. 작년에 그 리바운드가 이제 9점 몇 개였는데 수비 리바운드보다 공격 리바운드가 더 많았던 선수가 유일하게 스티브 아담스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그렇죠. 예, 오늘도 아프다고 막 GTD까지 쪘는데 나오더라고. 결국 30분 이상을 뛰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아담스라는 선수의 굉장한 장점이 또 이거죠. 내구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니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구성 때문에 오히려 칸터보다 아담스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칸터가 44픽이었습니다. 45픽에 또 우리 보스턴 좋아하시는 양 기자님은 제이슨 테이텀을 뽑으셨고요. 와 지금 보면 테이텀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진짜로. 솔직히 여기까지. 기대 안 했는데 진짜 테이텀은 최고입니다. 네, 뭐 오늘 필라델피아와의 개막전 보시면은 거의 벤 시몬스 대 제이슨 테이텀이었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46픽이 아로포드, 47픽이 루 윌리엄스. 여러분, 루 윌리엄스가 47픽에 왔고요. 48픽에 저는 누구 뽑으셨죠? 게리 에리스를 뽑았네요. 한 마디만 들어보죠. 비율짱, 역행. 효율짱. 이만한 가져가 또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한 4라운드 안에서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빅맨 전쟁에 해리스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 저 여기서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저는 이렇게 덴버 선수는 쳐다도 안 보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기피하는 팀. 아니요, 기피하는 팀보다는 정말 좋은데 덴버 선수는 너무 이게 상향평가되었다거나 이 픽에 뽑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게레스가 정말 좋은 선수긴 맞긴 맞는데 이 뭐 나중에 이제 한 30분 뒤에 다시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스탯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선수가 이제 대단히 한 항목에 뛰어나지가 않거든요. 사실 누적만 보면은 게리 해리스가 여기 가치가 아닌데 게리 그쵸. 해리스가 좋은 건 비율 때문이라서 그쵸. 이제 그런 면까지 고려를 하셔서 뽑은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덴버에서 유일하게 비율을 다 잡아주는 선수고 솔직히 덴버에서 제가 왜 게리 에리스를 좋아하냐면은 명진님께서 아까 뭐 자말 머리를 뽑고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윌 바튼이에요. 그냥 옆에서 쓰러지는 거 다 잡아주는 선수 유일한 선수기 때문에 게리 에리스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다시 보니까 저가 약간 뒷목이 땡기는데 제가 49픽에 JJ 레이크 뽑았습니다. 후회하시고 계시나요? 좀 더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뭐 얼마나 JJ 레이크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버픽이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JJ를 높은 픽으로 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 놓고 전 세계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9픽은 JJ 레딕 사촌도 이렇게 안 뽑았을 겁니다. 제가 문제의 픽이 바로 뒤에 또 있는데 같이 만나보고 있다가 자 아직도 오토픽 중인 우리 홍지일 씨의 50픽은 에릭 블레소였습니다. 뭐 이건 드릴 말씀이 없으니 그냥 오토픽이 그냥 뽑아준 거고요. 51픽이 드디어 이분에게 빅맨이 처음으로 가는데 그게 마일스터너입니다. 마일스터너. 눈물. 네, 아직까지 오토픽이고요. 자, 6라운드 시작되었고 저는 52픽으로 조 잉글스를 뽑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글쎄 왜 그러셨어요? 일단은 52가 제가 사실은 저도 지금 이번 시즌에 리그를 7개를 돌리게 생겼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안 났는데 억지로
다시 보고 되돌려 보자면 아마 3점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여기서 맞아요. 평상시에 3점 마지막에 3점이 안 된다 이러면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저 보더라도. 오토픽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리핀 에런 고등급이네요. 뭐 이 정도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가찬홍은 스티브 아담스. 53픽으로 아담스. 잘 아담스에 뽑았다. 대한 얘기는 아까 드렸죠. 뭐 할 말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더 그냥 아담스 이 정도면 잘해준다. 이 빅맨 전쟁에서 뭐 이 정도 아담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스틸픽이죠. 이 정도 픽이면요. 앞에서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빅맨 이 다음에 제가 빅맨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이면은 아까도 포기라 그랬지만 그래도 여지 희망을 잡고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 아담스를 제가 놓쳤으면은 그냥 그 썩은 동아줄이 불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썩은 동아줄 말죠.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54픽에 헤이워드 나갔고요. 55픽에 부셰비치, 56픽에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우리 양 기자님이 뽑았습니다. 뭐 워낙에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댈러스 같은 팀도 굉장히 좀 좋게 보시는데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좋죠. 대수죠. 비율만 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빅맨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아직 안 끝났네요. KCC님 57픽에 누구 뽑으셨죠? 줄리어스 랜드 뽑았습니다. 들어보죠. 잘 뽑았습니다. 오, 만족하시나요 지금도? 예, 만족하죠. 저는 이제 대부분 리그에 줄리어스 랜드를 많이 뽑았어요. 저는 좀 반대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컨셉을 잡은 게 뭐였냐면 작년에 출전 시간이 적으면서 더블을 많이 했던 선수를 이번 올해 많이 뽑았어요. 뭐 칸터도 같은 맥락이고 랜들도 그랬어요. 랜들 보시면 작년에 정말 쿠즈마나 잉그램 때문에 못 뛰었어요 이 선수가.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죠. 예, 근데 막판에 나오면서 거의 더블을 많이 찍어준데 24분, 25분 남짓 뛰면서 올해도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갈매기를 못 믿습니다. 부상. 아 그럴 수 있죠. 예. 아, 못 믿을 수 있어요. 예, 뭐. 왜냐면 갈매기 전과가 많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관리를 해줄 겁니다. 해줘야죠. 예, 그리고 전과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랜더리 센터 수비를 생각보다 잘합니다. 아 그쵸. 어우 레이커스 지난 시즌에 엄청 버팀목이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가 센스가 좋습니다. 음. 그 어시를 그리고 감독이 대놓고 얘기했죠. 어시스트. 그러니까 옛날에 그 루크월트 감독이 제발 랜더를 뜯어먹었던 게 이 친구 리바운드를 잡으면 패스를 안 하고 지가 드리블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오펜스 리바운드를 하거나 자꾸 실책을 많이 하는데 지금 뉴런스 감독은 해라. 지금 푸시를 해준다고 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 믿고 뽑았는데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픽입니다. 저는 좀 랜들이 이번에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레이커스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레이커스 말고 지난 시즌의 레이커스였거든요. 그나마 이런 선수가 해줄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뭐 갈매기가 몇 경기를 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뉴얼에서 뭐 60경기 뛰면 뭐 잘 뛰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겠는데 뭐 랜들이 뭐 센터 수비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와서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의문은 들어요. 뭐 비시즌 이제 시즌이 막 시작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뭐 영 안 되면 미로티치라는 뭐 백업도 있으니까 뭐 얘도 완전히 주전 자리를 확보했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시즌 내내 보면은 랜들이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겠지만 그 돈을 주는데 스타트를 안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는 좀 그런 게 강해서 그냥 오히려 미로티치를 그러니까 이건 좀 판타지에서 잠깐 벗어난 시점이긴 한데 차라리 미로티치랑 갈매기의 조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난 시즌에 커즌스 빠지고 나서 잘 돌아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난 시즌에 그것도 있고. 뭐 명기님 혹시 하실 말씀? 랜들 제가 한번 뉴올리언스 프리시즌 경기를 한 경기를 봤습니다. 봤는데 20득점을 넣게 해주더라고요. 리바운드도 잘 잡고 역시 프리시즌 하면 역시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텝 뻥튀기가 되긴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 그럼 요거만 들어보죠. 57배 괜찮다 어떻다?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확실히 랜들은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빅맨 전쟁은 여전합니다. 58픽 에이튼 나갔고요. 와 스틸픽이죠 이건 진짜. 아 근데 에이튼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 하지만 팀이 피닉스니까 일단 까봐야 할 것 같고요. 59픽에 존 콜린스 나갑니다. 59픽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존 콜린스는 더블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존 콜린스는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존 콜린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15, 16의 마일스 터너가 정말 대박을 칩니다. 막 12.6에 뭐 12점 하다가 7.6, 8점대 더블 간간히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마일스 터너가 망했죠. 그 제2의 마일스 터너가 저는 존 콜린스라고 보거든요. 오. 얘는 더블 못 짓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더블을 찍을 수 있는 빅맨은 사실상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애틀란타라는 팀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아마 밀어주겠죠. 심지어 59픽에서 존 콜린스 정도면 좀 괜찮다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명진님의 콤보 픽이었습니다. 본인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60픽 맞나요? 네, 맞습니다. 50픽인가요? 60픽 60. 예, 저는 60픽으로 유스프 너키치를 뽑았고요. 61픽으로 제가 이번 판타지 이 드래프트에서 가장 실수를 한 자바리 파커를 뽑았습니다. 저도 네, 자바리 파커 많이 코멘트 뽑았는데. 조금씩 해주시죠. 예, 사실상 너키치 같은 경우는 제가 판타지를 하면서 매번 거의 뽑았던 선수예요. 이 친구가 좀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또 잘할 때는 그냥 20몇 득점에 10몇 리바 이렇게 잡아주고 또 좋은 파트너가 있어서 괜찮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너키치의 그 가장 큰 약점은 사실 파울 관리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파울 관리 때문에 그 가끔씩 스탯이 이상하리만 심만큼 낮게 나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출전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적어서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파울 트러블 때문이에요. 보면 대부분. 네, 맞습니다. 1쿼터에 파울 4개 하는 거 보고 충격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3개 해주고 아니 1쿼터에 파울 4개 할 동안 감독은 안 빼주고 뭐 했나요? 그 전에 3개 해줄 그러면. 때 선수가 뺐었다가 없잖아요 포틀랜드에. 3개였을 때 뺐다가 레너드가 나오다가 얘가 너무 못하는 겁니다. 메이스 레너드. 네, 메이어스 레너드가 너무 못하니까 갑자기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또 파울하고 서 결국 다시 들어가는 거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그 경기 다시 뒤에 언제 나왔나요? 뭐 사쿼터에 나오나요? 그래도 계속 나오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가 파울을 많이 하는 건 봤는데 이상하리만큼 퇴장을 당한 건 또 별로 안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너키치가 진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올해는요. 음... 예, 일단 그 환경을 보면요. 뭐 이 선수가 잘하고 안 잘하고 떠나서 그건 모르겠는데 에드 데이비스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틀랜드라는 팀을 좋아하신 홍길 씨는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이제 유일한 비상이 사라졌다. 이게 백업이 팀의 사라졌다. 실제적인 진짜 빅맨은 에드 데이비스였습니다. 포틀랜드에서요. 맞죠? 네, 에드 데이비스였는데 이게 같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죠. 포틀랜드에서는요. 그건 뭐 레너드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6분을 뛰었는데 아마 올해도 30분 이상을 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키치 30분 뛰면 넉다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홍질 씨께서는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거 메이어스 레너드 써야 되게 생겼다. 메모식이. 써야 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각 그 ESPN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프로 오늘 바클리도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서부 그 빡센 서부에서 3위를 했던 포틀랜드가 대부분 프로 8위에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포틀랜드 그냥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런 빅맨이 적었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뭐 뎁스가 많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바리 파커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죠. 제가 사실 이 자바리 파커를 뽑게 된 계기가 지금 제가 빅맨 메타에 제가 약간 중심에 서 있었었는데 많이 뽑으셨죠? 네, 스몰 포워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뽑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스포를 뽑아야 되나 이렇게 3번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라빈이랑 같이 한번 비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고르고 나서 드래프트 끝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요거만 들어보죠. 그 뒤에 남은 그 스몰 포워드들 있거든요. 차라리 얘를 뽑았어야 했다. 한 명만 찍어주시죠. 지금 보면은 가장 보이는 거는 당연히 해리슨 반즈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2픽 제프 티거였고요. 63픽의 제아로 달렌이었고요. 빅맨 전쟁이 언제 끝나나요? 64픽에 마이크 콘리가 나갔고요. KCC님이 뽑으셨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찬홍 기자님이 저번 방송에 50픽 이후에 50픽 안에는 뽑으면 안 된다. 저도 콜리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50픽 이후니까 괜찮지 않나. 그래서 뽑았는데 근데 이거는 스틸픽이 될 수도 있어요. 스틱이 될 수도 있는데 망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네. 저도 콜리를 못 믿습니다. 전 콜리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전 아예 안 믿습니다. 판타지 명진님 한마디만 들어보고 넘어가죠. 저는 타리그에서 콜리를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네. 궁금한 거는 이제 64 정도라는 요 픽.
제가 그때 50픽 초반대에서 뽑았는데 저는 그때 엄청 만족을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면 대박이다. 이 정도면 잘 6, 7라운드면 콜리 진짜 괜찮다 이 느낌입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게 64픽에 콜리 뽑은 게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픽 순으로 많은데 뒤에 65에 화성 화이트 사이트가 있다는 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자바리 파코 뽑았을 때 뒤에 하사나이트 뭐. 사이드가 있다는 거고 그게 화가 나는 거지. 뭐 콜리 64픽이면 아우 리즈너블하죠. 잘 뽑았죠. 잘 뽑았구나. 그냥 어느 정도 가성비가 좋은 건데 뒤에 화산하이스트 하사 있는데 콜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나왔지만 우리 양 기자님 65픽에 화사 뽑으셨고요. 66픽에 드라기치, 67에 해리슨 반즈, 68에 가차논 밀사 뽑으셨는데 넘어갈까요? 한 말씀 하실래요? 뽑을 선수가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69픽에 발렌시아스 뽑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다들 좀 많이 뽑으신 선수가 있는데 저는 발렌시아스 되게 잘 뽑게 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예, 여기서 뽑았습니다. 발레는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스타일이라서 물론 지난 시즌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초반에 후반은 근데 떡상하고 과연 널스 감독이 어떻게 쓸지 보기로 하겠고요. 오토픽은 아직도 안 끝났군요. 홍지일 씨는 70픽으로 윌바튼 뽑았고요. 71픽에는 라우리 심지어 마케넨이었습니다. 부상자야. 오토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토픽. 심지어 이때 마카넨이 부상이라고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2픽에 제가 위긴스 뽑았고요.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뭐. 궁금한 게 네. 이 그때 지금도 끝나지 않지만 칼타주하고 버틀러 드라마 버틀러 그 드라마 때문에 이걸 뽑았는지. 아마 고려가 안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원래 저는 비율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누적을 한 번쯤은 밸런스를 잡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뽑았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저는 이 픽은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 픽은 그렇게 뒷목 잡지는 않는데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가차농 73픽에 프린스 뽑으셨네요. 타워린 프린스. 이쯤에서 뽑았으면 잘 뽑았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74픽은 디안젤로 러셀, 75픽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 76픽에 다닐로 갈리날리를 뽑으시고 우리 양 기자님이 기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미 어빙이 있거든요. 네, 77픽에 KCC님 잭라빈 가셨네요. 이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항상 그 팀의 1옵션이면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죠. 예, 뭐 특히 이런 뭐 시카고가처럼 이렇게 뭐 이게 아직 정돈되지 않은 팀에서 1옵션이라고 익혀지는 잭라빈을 이쁘게 뽑았다는 거는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괜찮은 타이밍. 예. 좋습니다. 뭐 제발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고요. 78픽에 하필 절묘하게 이 다음에 난 게 크리스토 원이었고요. 79에 다리오 사리치. 그리고 네, 뭐 직접 말씀해 주시죠, 명진님. 이 당시에는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부상자를 연속으로 뽑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작정하셨지만 네, 한 명은 작정했지만 네, 일단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로 80번으로 뽑은 선수는 바로 디온테 머레이, 세난의 디온테 머레이고요. 그 81번으로는 제가 회심의 픽으로 가차농의 선수를 뺏어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뽑았습니다. 머레이에게 뭘 기대하셨나요? 요거만 들어보죠. 저는 사실 머레이가 그 수비 지표가 워낙 좋고 또 웨스트브룩의 한 5칸 밑에 있는 하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스탯을 다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요. 네, 포르징기스 뽑으셨고요. 네. 포르징기스 뽑으실 때 복귀 시점, 기대 시점 어느 정도 보셨나요? 저는 12월 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 그런 기대로 뽑으셨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2픽은 데런 콜리슨이었고요. 83에 루카 돈치치, KCC님은 84에 미로티치 뽑으셨네요. 미로티치를 뽑으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랜드라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랜드를 좋게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미로티치로 간다. 아니요. 저는 뽑으신 겁니다. 전 랜드 맞다. 뽑으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라는 팀을 작년 보면 거의 뭐 혹사시킵니다. 주전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저기 덴톤이나 뭐 티보드만 생각하는데 엘빈 젠틀 말로 정말 혹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올해 드래프트에서는 뉴올리언 펠리컨스를 좀 선수들을 많이 뽑고자 했는데 근데 제가 이 픽을 좀 후회하게 된 게 미로티치를 이 픽에 뽑으면 후회가 안 되는데 그 앞에 이제 돈치치가 나갔고 뒤로 바툼이 있었습니다. 85픽에. 바툼 좋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할 때 항상 이게 행복 회로를 돌리고 드래프트를 합니다. 나에겐 부상은 없어. 예, 부상은 없어. 유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보 이게 뭐 머릿속 생각하면 하워드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바툼이 이게 그 전성기 찍던 15-66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 바툼을 딱 보는 순간 차 싶더라고요. 뭐 근데 미로티치라면 사실 제가 이런 선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외곽에서 3점슛 쏘는 그 빅맨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더블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뽑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85픽에 바툼 나왔고요. 86에 로베트 코빙턴, 87 에반 포니에 포르징기스에 자극받은 우리 가차노께서 88에 커즌스를 뽑으셨네요. 좀 후회도 했었는데 당시에 좀 빠르게 복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아마 포르징기스보단 빨리 오지 않을까요? 저도 빠르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르징기스의 예상 복귀 시점이 빠르면 12월인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기로 12월은 정말 빠르면 12월이거든요.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포르징기스. 저는 평균치로는 올스타 브레이크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건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딱 전제가 두 가지예요. 초반에 시즌 템포가 뉴욕이 생각보다 괜찮다 싶으면은 빠르게 복귀시킬 수 있어요. 근데 뉴욕은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올 거다. 천천히 그냥 이제 몸만 잡아놔라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차라리 커즌스의 복귀가 좀 더 빠를 것 같고 커즌스가 솔직히 아무래도 팀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골수로 스탯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는데 더블만 해주면은 나쁠 거 없다. 그거 하나만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토픽 복구가 됐습니까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오토픽이 풀리는 시점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10라운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잉그램이 10라운드 1픽이라는 거는 아마 뽑혔다는 이제 이때부터 풀리기 시작했던 걸로. 네. 90픽으로 홍지일 씨가 조시 잭슨을 뽑았고요. 91픽에 브랜든 잉그램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92픽에 앨런 크를 뽑았고요. 93픽에 제런 잭슨 주니어 가차노 뽑으셨고요. 94에 타지 깁슨, 95에 칼데 포프, 96에 쿠즈마, 97에 마빈 베글리 3세. 마빈 베글리 3세 97이면 이것도 굉장히 잘 나간 것 같은데 일단 케이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바로 버렸습니다. 네, 버리셨더라고요. 예, 바로 버렸습니다. 누가 주셨나요 그러면? 누군가 주워갔을 텐데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버리시다가 넘어가고요. 98에 루비오, 99에 사보니스. 사보니스가 여기에 남아있을 그런 생각 못했어요. 좋죠, 사보니스. 100픽으로 명진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100픽으로 마켈 펄츠를 뽑았고요. 101픽으로 펀치맨을 바비 포르티스를 뽑았습니다. 네, 뭐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사실 펄츠는 그때 딱 했을 때 이번 시즌은 펄츠가 터지거나 반대로 터지거나 예,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도박을 걸어봤고 사실상 포르티스는 이게 더 도박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포르티스에 확신이 있습니다. 포르티스는 정말 백업으로 나오는 식스맨으로 충분히 15-10을 찍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 회로 이 아닙니까? 정도면 행복 회로가 돌담한테 터지는 정도인데요. 근데 실제로 내일부터 나온 그 주전에 포르티스가 4번으로 나오고 파커가 이제는 벤치로 밀렸죠. 뭐 근데 시즌 되면 또 도중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파커는 오히려 3번이 좀 더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포르티스를 4번으로 쓰는데 근데 이제 다만 포르티스도 좀 더 얘도 막 안정적인 선수가 아니라서 좀 스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좀 더 있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 정도에서 빅맨 이 정도 선수면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확실히. 네. 혹시 후회되진 않으시나요? 절대 후회 안 돼요. 포르티스 생각보다 야투를 정말 많이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펄츠 주세요. 102픽에 버디 힐드 나갔고요. 103픽에 트레이 영, KCC님은 104픽에 페이버스를 뽑으셨네요. 빅맨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혹시 하실 말씀? 그냥 안전빵입니다. 더블만 해라. 일주일에 한 번만. 뭐 그거는 안전빵은 사실 그 뒷선수가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에드 데이비스. 그러니까 안전빵이라는 측면만 보면은 에드 데이비스가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 뉴스에 보면 론데올레 제피슨이 아프고 그리고 더마르 캐롤이 무릎 수술을 했어요.
아 진짜인가요? 예, 제가 더마이클 이건 못 캐롤이 봤는데. 무릎 수술해가지고 이제 타임 테이블 없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팀에 지금 에드 데이비스가 지금 누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내일 당장 너무 그래서 지금 볼로크넨의 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제 조에리스가 3번으로 나올지 아니면 에드가 4번으로 나올지 지금 포워드진이 붕괴됐어요. 이 팀이야말로. 앨런 크랩도 지금 부상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하기 전에 이게 105픽의 에드 데이비스는 진짜 뻘픽 중에 뻘픽이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네요.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아졌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06픽에 에런 고든 아니고요. 에릭 고든 나갔고요. 107에 레지 잭슨 나갔고요. 108에 가차농은 타이릭 에반스를 뽑았습니다. 하실 말씀? 슈로더 뽑을 걸. 감사합니다. 109픽에 제가 웨스트브룩의 부상 소식은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슈로더 뽑았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토픽 아닙니다. 110픽에 홍지일 씨가 앤서니 뽑았습니다. 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못 드리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111픽에 케빈 낙스 뽑으셨네요. 이 낙스 제가 데려왔습니다. 트레이드가 있었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2픽으로 저는 엘프리드 페이튼을 뽑아놓고 후회 중이고요. 113픽에 가차농은 섹슨을 뽑으셨습니다.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신인이 1옵션으로 1, 2옵션으로 뛸 수 있는 거는 되게 메리트 있다고 보거든요. 다도 뭐 트레이 영이나 아니면은 그런 선수들을 좀 많이 뽑으셨잖아요. 뭐 에이튼도 그렇고 섹스턴도 좀 같은 의미에서 뽑았고요. 오히려 어쨌든 클리블랜드는 내려가는 게 확정적이니까 섹스턴을 얼마나 잘 쓸진 모르겠지만은 최소 섹스턴이 15득점에 한 3리바 5어시만 해도 저는 성공적인 시즌이라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스탯을 바라고 뽑았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시나요, 명진님? 아까 누가 저보고 행복회를 되게 열심히 돌렸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마찬가지에 또 한 분이 계셨네요. 뭐 판타지 때 다들 행복회로 돌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4픽에 잭랜돌프였고요. 115 이바카. 116에 레지 블록 우리 양 기장이 뽑으셨습니다. 레지 블록이 자칫하다 못 나올 것 같은데 식스맨으로 밀릴 것 같은데 뉴스가 있었죠. 네. 네. 뭐? 네. 이시 스미스와 네. 레지 잭슨을 동시에 기용하는 듀얼 가드를 쓰시겠다. 그리고 저희 그 마핑보이 이제 방송 틱톡방에서 뭔 얘기 나왔냐면 이거 3가드다. 그리핀 껴갖고 그리핀 가드기 때문에 이거 3가드냐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7에 디에런 퍽스 케이신이 뽑으셨습니다. 세크에서 유일하게 뽑을 만한 선수는 팍스라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이거 제일 스티픽이라 봐서 스티픽 그러니까 100픽 초반대면은 스티픽이 아니라고 보는데 110번대로 지금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최고의 스티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 갑자기 말씀하셔갖고 지금 제가 픽 하나를 지금 제꼈는데 보니까 아까 허전스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세크 선수 중에 한 명이 앞에 뽑혔습니다. 그거 제가 뽑았는데 네, 윌리 컬리 스타인을 제가 89픽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참고로 윌리 컬리 스타인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자주 뽑게 되던데 공통점은 매번 뽑고 후회합니다. 뭐 더블을 못하죠. 네. 이 친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급형 빅맨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낫다. 어쩌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못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게 오히려 선수의 단점입니다. 차라리 못하면 버리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8픽에 그 선수가 있네요. 론데 홀리스 제퍼슨 있고요. 119에 제일런 브라운. 120픽에 네, 명진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120픽으로 제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뽑았고요. 언젠가 클리퍼스 스타팅 1번 진. 네, 언젠가. 네, 맞습니다. 언젠가로 보십니까? 당장은 베벌리가 있고 또 다른 테오도시치는 사실 이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충분히 제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심이 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횡복회를 돌리긴 하지만 이 친구 진짜 잘합니다. 괜찮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주전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약간 암흑기가 살짝 오려는 클리퍼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 시점 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절대 안 넘어갑니다. 녹음 오. 기준이 10월 17일이잖아요. 녹음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 달 내로의 주전 올라옵니다. 오. 그 정도로 일단 베벌리는 도중에 아파서 나갈 거고요. 저주인데요, 이건 저주. 클리퍼스 팬이 바로 옆에 계신데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 베벌리는 다른 팀을 가지 않을까. 트레이드 뭐 생각이 트레이드도 있어서. 생각도 있긴 한데 그 전에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얘는 변수가 많고 테오도시치는 사실상 뭐 이미 각이 나왔죠, 뭐. NBA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냥 나가리 된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발이 안 옵션은 되니까. 옵션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쓰긴 썼지만 게임에 거의 안 나오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테오도시치는 솔직히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픽이 높았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에 뽑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네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네요. 네, 저도. 자, 그리고 아픈 선수가 여기 또 한 분 또 계시네요. 이 정도면 막아 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마레 캐롤 같은 경우는 제가 판타지를 3개 하는데 3개 다 뽑았습니다. 딴 데는 제가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이제 131픽으로 뽑으셨고요. 네. 픽 수는 정말 좋았습니다. 131번으로 더마레 캐롤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변수가 생길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근데 원래 이분도 잊을만 한번 빠지시는 분이게요. 네,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 무기야 나오시라고 하니까 말 다 한 것 같고요. 야, 저는 오히려 요게 대박이지 않나. 네, 쏠쏠하죠. 122에 아까 더마레 캐롤은 121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121픽이었고요. 122픽에 테디어스 0이었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빅맨 전쟁은 아직입니다. 123픽의 밤바가. 야, 근데 여기 리그가 좀 상대적으로 제가 판타지 드래프트 했던 리그 중에는 좀 빨리 한 편이었는데 밤바가 여기까지 밀린 리그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반반은 그냥 피지컬만 보고 훅해서 뽑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워낙 네. 반바가 언플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 프리뷰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바는 생각보다 기대 이하인 것 같아서 저는 반바를 다 안 뽑았거든요. 리그 8개 하는데. 그리고 다른 리그 같은 경우에 왜 빨리 나가냐면 이런 느낌인데 반바를 고평가해서가 아니라 빅맨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뭔가 이제 기대치를 걸어볼 만한 선수라서 뽑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픽에서 반바면은 뭐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정도면 도박할 만하죠. 네. 뭐 여기는 그렇고요. 네. 여기도 도박하신 것 같긴 한데 124픽에 KCC님 론조 볼 뽑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밀릴 줄 몰랐어요. 론조볼이. 다른 데서는 아무리 밀려도 80, 70 이 정도 80픽이나 70픽에 넘는데 그래서 그냥 생각도 그냥 바로 뽑았죠. 론조볼은요. 뭐 만족하시나요? 예, 저는 어차피 이 리그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 판타지를 그랬지만 저는 요율은 다 포기합니다. 효율은 다 포기하기 때문에 오직 숫자 스탯만 보기 때문에 퍼센트는 없다. 없습니다. 턴오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뭐 네 할 것만 일단 열심히 해봐라. 그렇죠. 더구나 특더블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뽑았습니다. 물론 론조볼도 그런 유행입니다. 트더를 못 한다면 그건 득점 때문일 거예요 아마. 2득점 심리바 15시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어시도 못할 것 같아요. 르브론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탯이 좀 떨어질 거긴 떨어지겠죠. 125에 루디 게이 나갔고요. 126에 파우 가솔. 갑자기 세난 듀오가 나갔네요. 그리고 127에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전원 128에 누구 뽑으셨죠? 하렐 뽑았네요. 하렐. 몬트레즈 헤럴 나갔습니다. 빅맨이 없어서 뽑았습니다. 이제 빅맨 챙겨야죠. 저도. 네, 저는 129에 지난 시즌에 좋은 기억이 있던 보얀 버그다노비치 뽑았는데 제가 이거 뽑아놓고 기준을 해왔습니다. 판타지에서는 인디애나보다 유타다. 왜냐하면 인디애나가 로테이션 멤버 보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보기에 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픽이 아닙니다. 130픽에 홍지일 씨가 자마이칼 그린을 뽑으셨네요. 뭐 이분은 자마이칼 그린 잊을만하면 한 번씩 계속 뽑으시긴 하는데 없어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131에 레리 낸스 주니어 뽑으셨고요. 예, 없어서요. 빅맨이 없어서. 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는 그래서 132픽에 네, 브룩 로페즈를 뽑았네요. 가드죠 이 선수도요. 가드죠 가드. 블록 잘하는 가드. 키 큰 3점 슈터? 예, 그렇죠. 블록 잘하는 저는 가드. 이거 스틸픽이라고 스틸픽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근데 엄청난 스틸픽이죠. 130대이기 때문에 빅맨이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저는 그거 뭐 뽑았습니다. 미러키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가차농 133픽 누구 뽑으셨죠? 티니디 뽑았죠. 티니디. 딘 위디어. 네. 스펜서 딘 위디어. 네. 이유 들어보죠. 보급형으로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쯤 되면은 뭐 어차피 누굴 뽑아도 그냥 대박 한번 보는 거긴 한데 아니 뭐 대박 노리진 않는데 솔직히 어쨌든 주전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번 시즌 초반은 그냥 초반 좀 보고 사이즈 안 나온다 이만 버리면 되는 거고요. 아 그렇죠. 이쯤 되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릴 수도 있어요. 네, 뭐 어차피 그것도 있고 그런데 디니디가 뭐 지난 시즌 말미에 잘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좀 그런 기억이 다시 돌아온 것도 있고 그냥 좀 이 정도 픽에서 나쁘지 않았다. 디니디는 이 정도의 평타 쳤다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네, 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죠. 134의 켈리 올리닉, 135의 트레버 아리자, 그리고 도박은 요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136의 아이지아 토마스 나갑니다. 얼마나 복귀에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격하게 드래프트 당시에 칭찬드렸던 픽이 여기서 나옵니다. 137의 로드니 후드 KCC님 뽑으셨네요. 후드 많이 뽑으십시오. 감독이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유타 감독이 그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후드는 본인이 그 기회를 못 받아 먹을 겁니다. 저도 사실 믿음이 안 가는데 도박은 이 130대에서 해볼 만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도박으로는 괜찮죠. 예. 사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루 감독입니다. 신인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뉴욕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클브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이게 이제 르브론 나가고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제가 손발을 맞춰봤기 때문에 물론 뭐 요 후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저는 후드가 괜찮다고 봅니다. 한번 뽑아보십시오. 한번. 좋습니다. 뭐 저도 그런 기대감으로 다른 데서 몇 번 뽑았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138에 버틀러 드라마의 그 트레이드 급부로 나왔었던 선수 중에 하나였죠. 저시 리차드슨 나갔고요. 139 알렉스 렌, 140 명진님. 네, 저는 140픽으로 마신 고탓을 뽑았습니다. 스틸픽이다. 지금 생각 그 141픽으로는 엘링턴을 뽑았는데요. 지금 보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마신 고탓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링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웃으로 되고 있긴 한데 또 아웃이야. 네, 또 아웃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근데 진짜 너무 롤러코스터를 잘 타는 친구라 3점을 뭐 10개 쏴도 하나도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 뭐 6개 쏴도 6개 다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밌는 친구라서 사실 뽑아왔습니다. 좋습니다. 142의 제레미 그랜트, 그리고 143의 야코 포틀, 144의 KCC님 제레미 렌 뽑으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도 되죠. 뭐. 넘어가죠 뭐. 예, 네. 뭐 이제부터 의미가 없겠네요. 예, 뭐 그냥 예. 쭉 제가 한번 훑고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45 데드먼, 146 마빈 윌리엄스, 147 보그다노비치. 근데 보그다노비치 147픽 이것도 굉장히 의외긴 하네요. 보니까 되게 늦게 나왔네요, 진짜. 그러니까 부상이 이때는 떠 있던 상태라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여파가 있었던 거죠. 네, 가차노 아데와에 뽑으셨죠?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149 저는 조던 클락슨 뽑았는데 하실 말씀? 괜찮다 별로다? 없으니까. 좋습니다. 150에 조나단 아이자 우리 홍지일 씨가 뽑았고요. 없으니까. 본인은 굉장히 약간 애증의 느낌이 있으시지만 알파로 가미노 홍지일 씨 마지막으로 뽑았고요. 네, 저의 이번 드래프트 가장 자랑입니다. 152로 웬델 카터 주니어 뽑았고요. 여기서 왜 얘가 나와 이런 느낌일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이 드랩에서 가장 스틸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에 삽질한 건 이거 하나로 다 만회한 것 같고요. 그거 제 걸 보고 작업 받으셨는지 우리 가차농 153에 해리 자일스 뽑았어요.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시즌에 마베삼이 조져가지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헤리자이스가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각이 있다고 봅니다. 윌컬스 어떻게? 제가 윌컬스에 관심 많거든요. 윌커스랑 같이 뛸 수도 있고요. 윌컬스는 그래도 뭐 그 정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리뷰 했을 때 말했잖아요. 여기는 탁월한 빅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골 및 두 파트너가 정해질지 모른다. 뭐 저는 그런데 어쨌든 마베삼을 중심적으로 뽑은 건 맞는데 마베삼이 이번 시즌 조지더러 뭐 다음 시즌도 있고 이런 선수인데 헤리자이스도 어쨌든 부상만 아니면 그만한 포텐이 있거든요. 뭐 부상이면 얘는 바로 떨궈야 되는 거겠죠. 일단 게임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근데 모릅니다. 부상만 아니면 이 선수도 거의 능력치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픽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의 제가 다른 이제 하는 리그에서도 거의 막픽으로는 헤리자이스 거의 다 뽑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154 드웨인 웨이드,
155 한정픽. 마키스 크리스. 156 말콤 브록던. 야, 근데 이것도 대박이네요. 다른 리그에서 제가 스틸픽이네요. 브록던 한 80픽 때도 나온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브록던 주전 소리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대박인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157에 켄트 베이주모 KCC님이 뽑으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제 별명이 민교라고 김민교 이제 민교라고. 그분 닮으셔가지고. 예,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직관 갔을 때 이 애틀랜타 3번 갔는데 1시간 전에 맨날 나와서 빨간색 타이즈 있지 않습니까? 곁담이 막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계속 슛 던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58에 캐리스 로버트, 159에 켈리 우브레 주니어, 명진님 이 드래프트 마지막에 160에 플로리드 뽑으셨네요. 뭐 그냥 뽑으셨나요? 네, 없어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마지막 라운드 선수들은 그냥 언제든 버리고 뭐 그럴 수 있는 선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꽤 긴 시간이었지만 드래프트를 쭉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사실 여기 리그가 다른 리그보다 선수를 좀 많이 뽑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그런 느낌으로 리그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줍줍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 남아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줍줍 전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빅맨 줄 선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개막을 했기 때문에 뭐 운영 전략이라던가 뭐 줍줍에 대한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뭐 일단은 KCC님이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뭐 일단은 약간 좀 본인의 노하우라든가 약간 좀 공유를 해주시죠. 노하우까지는 없고 저도 판타지 잘 못하고 NBA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4년 차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야후 판타지 리그가 10인, 12인, 14인 리그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마핑 리그 같은 거는 애드가 7장입니다. 근데 네. 이런 리그는 거의 없어요. 그런가요? 예,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보통 한 5, 6, 7로 웬만하면 했는데 저는. 그쵸. 저희가 특성이 5, 6, 7이 일단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2장 내지 이렇게 보통 스탠다드로 놓으면 이제 그 3장을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 2장, 3장, 4장 내인데 그냥 그거 설명해 판타지는 이제 일단 농구로 치면 느바 판타지로 보면 드랩이 50%고요. 그리고 운이 30%, 실력이 20%인데 이제 운이라는 거는 부상입니다. 부상. 예, 부상 뭐 그리고 뭐 갑자기 트레이드 됐다거나 그런 건데. 그렇죠. 근데 실력이 20%인데 이제 실력의 20%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트레이드보다는 애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진짜 애드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드가 정말 중요한데 보통 우리 애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인데. 예. 이게 전쟁이죠. 예, 전쟁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서머타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시간 오후 4시, 16시고 그리고 로또월드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나 3시에 이제 거기 뜹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저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새벽에 꼭 한 번씩 일어납니다. 새벽에 한 번씩 꼭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애들을 하는 거죠. 소식 보고요. 네. 그런 스킬이 있고 스킬보다는 그런 게 있고요. 좀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소식이 만약에 우리 그 느바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커뮤니티 알럽 NBA도 있고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알럽 NBA 있고 NBA 매나인데 정말 두 커뮤니티가 잘 정리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뭐 에젤버스키나 뭐 이런 유명한 필진을 뭐 팔로우 안 하더라도 바로바로 소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합니다. 예, 팔로우하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계속 봅니다. 그리고 부상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보통 부상 부위 같은데 이제 손목이나 손가락, 목 상체 부분은 이게 생각보다 늦게 돌아오고 그리고 발목이나 이런 잘못 말했다. 손가락이나 뭐 손목 이런 데 상체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고 하체, 여기 허리, 뭐 발목 이런 건데 늦게 들어오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좋고요. 좋습니다. 이런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애드가 2장, 3장, 4장이지 않습니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애드는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죄악입니다.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예. 왜냐하면 남들은 쓰거든요. 예, 무조건 써야 됩니다. 나만 안 쓰면 당연히 지는 거죠. 예, 애들을 안 쓰면 그건 판타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MLB하고 틀리게 NBA는 일주일에 3회도 있고 4회도 있고 2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케줄표를 봐야 돼요.
스케줄 보면 ESPN이나 구글링에서 보면 그 주차에 나오는 그 스케줄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시간은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그 주에 애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주 4회 선수를 무조건 애들을 해야 됩니다. 예, 주 4회 선수를. 그런 식으로 애들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무릎가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애다는 걸 제 친구들은 이제 무릎가리라고 합니다. 백투백인 선수들을 많이 저는 선호합니다. 백투백인 선수들. 네. 근데 물론 연속으로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쳤기 때문에 그 다음날 셋은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젊은 선수 뽑아야죠. 그래서. 네, 젊은 선수를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다 얘기한 거는 헤드 투 헤드입니다. 그렇죠. 로티셜이나 이런 게 얘기 아닌데 그러니까 그 주에 이기기만 물론 누적이지만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주 이겨야죠. 예, 만약에 상대 팀이 A 팀이 있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 주를 엑셀로 돌려서 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제 거 스탯을 비교해 가지고 이 항목이 내가 좀 떨어진다, 이 항목 내가 이긴다 싶으면 예를 들면 이제 어시스트가 떨어진다 하면 노리는 거죠. 계속 그 일주일 전부터 노리는 거죠. 그걸. 그리고 뭐 더블이 좀 떨어진다면 그 뭐 센터를 노린다거나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애드할 선수도 없고 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무조건 포인트 가드 애드하십시오. 네. 포인트 가드 애드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식스맨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드래프트 됐던 뭐 데니스 테리 로지어나? 예. 테리 로지어. 예, 뭐 이런 선수는 당연히 드래프트됐겠지만 식스맨인 포가들이 많습니다. 그 30개 팀 중에 그 선수들이 최소 25분 이상은 뜹니다. 그 선수 애드에도 충분히 그 값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센터 막 15분, 20분 뛰는 그 백업 센터보다는 차라리 백업 포인트 가드 애드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보스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가드에서 제1 백업인 뭐 로지어나 뭐 포워드 라인에서 뭐 제1 백업인 뭐 마커스 모리스 이런 선수. 포워드는 뽑지 마십시오. 포워드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닐 때는 물론 아마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은 FA에 남는 선수들이 제일 많이 그 트랜지션 섹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상위는 포가입니다. 아니면 센터 둘입니다. 근데 이제 그 포워드들은 거의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예. 보면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IS럿 이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부상자 이거 네. 전쟁이죠 진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리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아이자 토머스하고 보그단 보그노비치가 어제까지는 다 이제 0 아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5로 되어 있죠. 네, 5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딱 저는 알았거든요. 이게 ING 뜨는 걸 보고 다 애들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기 시작 전까지는 모든 리그가 애드가 다 무한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한국 시간 10월 17일인데 오늘 개막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 거부터 그렇죠. 줍줍 카운트는 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이제 4시부터는 애드가 카운트가 되는데 그쵸.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모든 리그에 그 선수들 다 애드해 버린 겁니다. IL이 두 장이면 그 선수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드 아끼려고. 복귀할 때 그 선수를 라인업에 넣으면 내가 애드 한 장을 안 쓰고 한 명을 더 쓸 수 있으니까요. 와. 그리고 또 이거는 꼼수인데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핵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한데 예를 들면 어떤 선수가 A란 선수가 뭐 12월 1일 날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네. 선수는 여전히 ING로 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마 처음 들으실 건데 그 선수를 애들 합니다. 근데 그럼 12월 1일 날 그리고 IN 선수가 11월 30일 날 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수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부상자끼리 바꾼다. 네, 바꾸고. 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나라식 월요일 날 4시 날 그 액티브 로스트를 딱 누르면 저절로 정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드 아끼려고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꼼수도 있고 뭐 그리고 선수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 출장 시간 보십시오. 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건 진짜 기본이죠. 예, 출장 시간 보시고 그거 보면 애드 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줍줍 하실 때 추천 포지션이 가드 가드가 없으면 센터 그다음에 포워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항목에 따라 다 틀린데 가장 애매한 건 이제 포가인데 저는 포가를 선호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겠네요. 오늘 뉴스에 맥코넬이 피닉스에서 2라운드 픽을 한 장 줄 테니까 맥코넬을 달라고 했는데 보스턴에서 필라에서 거절을 했어요. 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16 시즌에는 이시 스미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16, 17에는
갑자기 까먹었고 17, 18에는 스피스 디니디가 있었어요. 네, 딩이디가 있었죠. 예. 대박 터진 게. 대박 터지는 거는 도노반 미첼은 열혈을 봅시다. 이런 선수는 안 나와요. 예, 이거는 안 나와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안 나와요. 이건 진짜 하늘이 내려준 선수예요. 그 선수는. 진짜. 네, 근데 이제 이런 이 선수가 저기 그냥 이 팀에 가면 정말 잘할 텐데 이런 막 이상한 팀에 가면 잘할 텐데 이게 포가입니다. 포가. 16, 17에 타일러스 윌리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타일러 율리스. 예, 피닉스에서. 선제. 그러니까 이런 이게 좀 백업 포가 중에 좀 포텐셜이 있는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을 항상 이게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랜덤으로 이런 겁니다. 톡 보실 시간에 판타지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 판타지 앱 켜시고요. 그 트랜잭션 트렌드를 보시면은 갑자기 숫자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그때. 10,000, 20,000 막 이렇게 하는 선수 있습니다. 트레이드가 됐다는 소리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시즌 아웃 떠갖고 남은 시즌 무조건 스탯이 대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슛을 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쨌든 간에 이 판타지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일단은 본고장이거든요. 여기가 아무리 우리가 소식을 접하더라도 미국이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나 혹은 다른 이제 커뮤니티 있는 분들이 가지고 오더라도 스피드에 있어 제한은 한 10분에서 20분 그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기사는 더 느릴 거고요. 하지만 미국 판타지 앱에서 애드는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예전에 NBA 이제 소식 접할 때 갑자기 판타지에서 선수가 늘어난 걸 보면서 얘 뭔 일 터졌구나를 확인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을 만큼으로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트레이드 마감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그별로 네. 트레이드를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 현실 세계에서. 네, 현실 세계에서 제가 이제 애드는 무조건 이제 그주 다 쓰라고 했는데 그주는 아끼십시오. 그쵸. 네, 그주는 그때는 아끼십시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네. 몰라요. 진짜 대박 터집니다 그때. 작년에는 그렇게 대박은 없었는데 그 재작 15, 16에는 이시 스미스가 그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어요 그때. 그쵸. 좋았죠 이시 스미스. 아주 좋았죠. 1617 때 저기 있었네요. 너키치. 예, 너키치도 있었네요. 너키치가 대박 중에 정말 상대박을 쳤죠 그때. 트레이드 진짜. 마감 시간에 그때 트레이드 마감 시간 아니었군요. 하여튼 트레이드 돼가지고 그렇게 됐군요. 네, 그때 이제 어쨌든 그 마지막 그 언저리 때 트레이드 돼갖고 그리고 또 덴버 1패가 나왔네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참 저는 제가 1617 때 성적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더하신 제아의 고수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판타지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영진님 혹시 본인만의 노하우나 뭐 공유하실 거 한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딱 이제 한 3, 4주 하다 보면은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트레이드 걸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트레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많이 초반에 진짜 호되게 당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 싶었는데 막상 딱 이게 바꾸고 나니까 급이 다릅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은 믿을만한 분 못해도 3명은 만드시고 꼭 3중 검증을 꼭 받으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제가 트레이드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트레이드 안 한 이유가 제가 이 판타지를 계속 하면서 트레이드를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트레이드를요. 그 이유가 이게 즐겁자고 하는 건데 감정이 상할 네, 수 있기 감정이 때문에. 상해져요. 이게. 그리고 내가 트레이드를 하다면 1대1을 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이제 하는 쪽에서 내가 손해 볼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갖고 이익을 얻는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2대1을 하던 무조건 손해 본다. 내가 이 포지션에 약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오히려 저는 애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 저도 이런 쪽이거든요. 저도 트레이드 많이 안 하고 항상 뭐 줍줍으로 저도 뭐 이렇게 풀어가는 쪽이라서. 저는 좀 트레이드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작년에 많이 혼났죠. 트레이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좀 뭐랄까 뭐 좀 이렇게 왜 이렇게 트레이드를 안 하냐 뭐 이렇게 무슨 재미로 판타지하나 뭐 이런 말을 듣긴 했는데 뭐 이건 개인 취향의 차이라서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저의 NBA 지식에 꽤나 많은 부분이 이 빠른 줍줍을 위한 이 정보 싸움에서 탄생했다는 점. 네, 제가 NBA 팟캐스트 진행자가 이렇게
저를 만들어준 게 판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창도 뭐 본인 뭐 있으시면은 뭐. 저는 막 판타지를 하면서 높은 성적을 사실 많이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이제 좀 재미로 하는 위주라서 막 딱히 전략을 가진다기보다는 초반에 이제 트레이드 할 때 좀 트레이드란다. 이제 드래프트 할 때 좀 계획을 이 리그에서 이런 계획을 가져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그런 전략이 만약에 잘 먹히면은 트레이드를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어떤 리그에서는. 근데 이제 트레이드가 좀 저는 되게 핵심이거든요. 저한테 있어서는 좀 리그 운영을 하면서. 근데 보통은 2대1을 좀 선호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한 명을 더 안 받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양으로 좀 승부를 보는데 그러면 또 한 분이 또 그걸 버리셔요. 왜냐면은 나는 선수 슬롯이 또 꽉 찼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급형 선수들로 꽉 채운 다음에 그거 별로다 싶으면 다시 빠르게 내 선수로 다시 바꿔오는 그런 치안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수 치안. 그러니까 사실상 1대1인데 내가 보낸 선수 다시 데려올 수 있게 하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S급 선수를 하나를 주고 A급, B급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 선수가 다른 분이 B급을 버려요. 그럼 저는 그 B급을 다시 가져오게끔. 어쨌든 그냥 버린 선수 다시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방법. 참 재밌는 거 많이들 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디 더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 이게 판타지를 초보분들이 하시게 되면 호구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10인 리그 기준이었는데 NBA는 MLB와 틀리게 재능 농구입니다. 재능 농구 때문에 1대2를 하는 쪽에서 2명 받는 그 트레이드는 하지 마십시오. 예, 2명 받는 트레이드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 2명이 너무 뛰어나다 싶으면 받아야겠죠. 받아야 되는데 1대2 트레이드 중에서 이제 2명 받는 쪽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1픽, 2픽은 1라운드, 2라운드는 트레이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너지면 한 시즌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트레이드 하는 순간.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1라운드 2라가 나가면은 반드시 상대편은 1라운드 2라운드 받아와야 됩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좀 공감이 가는데.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가 만약에 내가 이 트레이드를 할 생각이 너무 강해서 우리 팀의 1라운드나 2라운드가 나가야 한다. 반드시 상대방에게서도 1라운드급, 2라운드급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최소 유지하셔야지 뭐 아까 KCC님 말씀하신 그런 기본 팀의 그게 유지가 됩니다.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줍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제가 트레이드를 만약에 한다면 저도 그러니까 숫자 선수 덜 받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선수가 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줍줍으로 채우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그 트레이드 할 때 적은 선수 받는 게 유리하다는 점은 이런 점에서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들 혹시 하실 말씀 나오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내가 오늘 요 이야기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꼭 해야겠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판타지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건 말고요. 참 그거보다 아까 도망치세요. 뭐 아니면은 근데 이 말은 해드리고 싶어요. 뭐 아까 말했다시피 판타지를 하는 상황에서 뭐 트레이드를 하는데 뭐 여러분 그러니까 판타지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 비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토를 하는 과정에서 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즐기려고 하는 거에서 맞습니다. 너무 네,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판타지잖아요. 솔직히 판타지의 희비가 막 많이 갈리고 그런데 뭐 요즘에 캐시 리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정말 재밌게 NBA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쵸. 이제 뭐 현기님처럼 NBA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그런가요? 하다 보니까 쌓인 거예요. 뭐 여하튼간에 저는 근데 진짜 제가 뭐 예전에도 뭐 방송 때 가끔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NBA 판타지를 하면서 다시 NBA를 챙겨보기 시작했고 그걸로 다시 기사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게끔 가는 게 좀 좋다고 봐요. 판타지를 하면서 감정 소모할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즐기면서 다들 하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예, 여기서 이어지는 말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판타지 하면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저도 여러 리가 하는 이유가 하다 보면 이게 1등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경우는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고든에이어도가 뭐 5분 뛰고 쓰러지는데 뭐 어떻게 이깁니까 그 리그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그를 여러 개 하는 이것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거든요. 뭔가에선 대박이 나라고. 그렇죠. 저기서 내가 꼴찌하지만 여기서 내가 1등하면 뭐 그런 게 좀 상충작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 테크닉적인 부분 말고 뭐 명진님께서도 뭐 마인드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뭐 아니면 뭐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일단 절대 멘탈 약하게 잡으실 거 아니고 이거 진다고 해서 뭐 인생에 문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짜증이 날 때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그러실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게임이니까 게임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받게 되실 겁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도 다 받습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도 멘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지만 가면 인생이 지장이 가요. 그렇습니다. 와 오늘 정말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뭐 드래프트 이야기하면서 쭉 했던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마지막으로 갑자기 지금 딱 생각이 났는데 뭐 드래프트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신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뭐 아까 KCC님 말씀하셨지만 뭐 줍줍용어로 얘 한번 보시라 본인의 NBA 지식 총동원 하셔가지고 한 명 딱 찍어주시고 넘어가도록 한 명이요? 아 뭐 그러면은 이름만 말씀해 주시. 이름만. 그냥 한 명은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선수 중에 그러니까 계속 유지할 선수 흔히 얘기하는 애드로 계속 아까 얘기한 무릎가리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버릴 선수가 아니야. 버렸다 주사가 아니라 DJ 어거스틴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점에 매직에서 거의 유일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타지 용어 중에 용미사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뭐냐면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이제 뱀의 이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된다는데 용미사도는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되라. 올랜도 진짜 막장 팀인데 가드가 없습니다 거기도요. 그래서 DJ 어거스틴 한번 봐주시면 참 좋지 않나 그 생각 듭니다. 네, 까찬홍. 좀 리스트를 다시 한번 찾고 있는데 누가 좀 좋을까 싶다가 좀 찾아봤는데 터커. 이제만 하면 후반기 때쯤 나와주신 우리 터커님. 꼭 그리고 그렇게 득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뭐 선수들이 많이 보강되면서 좀 뛸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수비 때 뛰어서 나가고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어쨌든 득점도 해줄 거고요.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PJ 터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휴스턴은 줄 부상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명진님. 저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저도 올랜도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제리안 그란트를 원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좋죠. 제리안 그랜트.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 팀은. 제가 왜 제리안 그랜트가 나왔냐면 사실상 지난 시즌 시카고에 있었죠 아마? 맞습니다.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쏠쏠하게 잘 써먹었습니다.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 던이 원래 주전 가드로 데려왔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트리플 더블을 했습니다. 제리안 그랜트. 그 이후로 판타지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잘 쓰셨죠. 그래서 이번에 올랜도에서도 사실 일단 프리시즌에서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DJ 어거스틴이 일단 선발로 나오겠지만 제리언 그랜트도 충분히 시간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 찍긴 하셨지만 어거스틴 막말로 제리언 그랜트보다는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어거스틴이 뭐 솔리드하게 30분 이상 뛸 리가 없잖아요. 전 이번에 뛴다고 봅니다. 가드가 없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거기는 제리언 그랜트하고 DJ 어거스틴이 투가드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사이좋게 24분 포니에 넣는 있지 게 않습니까? 포니에가 게임 리딩을 물론 하려고는 한다고 기사는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랜트까지는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올랜도 1번 다 없단 소리입니다. 이번 시즌 NBA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닉스랑 다를 게 없구나. 아까 맥코넬 말씀 피닉스였나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포가 없는 팀 한번 주목해보십시오. 뉴욕 그리고 피닉스. 뉴욕 나왔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포가 없다고요. 그런 팀 그게 막 딱 그 트레이드 떴다 무조건 해다하시면 됩니다. 빨리 하시는 게 승자입니다. 네. 정말 저는 정말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판타지 재밌게 하고 싶으면 그 로스터 정리 제발 잘하시고요. 벤치에 좋은 애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시로 트랜잭션 트렌드 확인하시면서 특히 한국 시간 밤에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간 밤에 현지 뉴스가 뜨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혹시 오늘 명진님과 뭐 KC님께는 이제 팟캐스트라는 방송을 이렇게 처음 현장에 와보신 걸 알고 있는데, 팟캐스트라는 거를 체험하신 소감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네, 명진님 먼저 해주시죠. 생각보다 어제 긴장을 좀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괜히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되게 일단 진행이 잘 되니까 팟캐스트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오히려 와서 더 제가 할 말도 잘 할 수 있고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 살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언젠가 시간 되시면 나중에 또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KCC님도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즐겨 듣던 방송인데 이렇게 한번 방송 나와서 그 무한한 영광이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10년, 20년 이 방송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담까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돌아가시는 길도 잘 돌아가시길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잠시 클로징으로 마무리하죠. (2018-19) NBA 시즌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지만 시즌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가끔은 상상을 뛰어넘는 단기간의 묘수가 판타지에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생처럼 긴 호흡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 인생처럼 말이죠. 네,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는 농구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농구 MBC 우리는 마핑 보이세요!